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화학2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명을 보면 1단원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이 세 가지 상태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원에서 고액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 얘네들 액체 안에 고체가 녹아 있다거나 아니면 액체 안에 기체가 녹아있는 용액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 2단원이 기체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3단원은 고액기, 공통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단원은 물이니까 당연히 액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5단원 고체, 그리고 6, 7단원은 용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1-1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기체는 분자 사이 거리가 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고액기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체는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액체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체는 그와 반대로 너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입자들이 둥둥 떠 있다. 아니면 입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기체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고 얘네들의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그래서 기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쉽게 변할 뿐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도 부피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된 기체 성질을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체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거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달라붙을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압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압력이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압력을 구할 때는요. 압력을 P라고 쓰는데 얘는 면적분의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힘이 증가하면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송곳 같은 애들이 있고요. 이어서 보면요. 기체에 의해서도 압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와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분자들이 항상 끊임없이 운동한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끊임없이 운동을 통해서 물체랑 충돌을 하면서 힘을 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어서 보면 지구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1943년 토리첼리는 그림과 같이 수은을 채운 유리관을 거꾸로 세우면 관 속의 수은이 760mm가 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밑에 실험을 보시면 토리첼리 실험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득 수은을 넣어서 수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관이 있고요. 이 관을 거꾸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요만큼 수은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 만큼은 진공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얼마만큼 내려가게 되느냐? 여기에는 지금 그림이 잘려서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 밑에 수은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은이 채워져 있고 그 수은 표면으로부터 760mm, 즉 76cm예요. 센티미터까지 높이까지 수은이 차게 되고 그 윗부분은 진공이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왜 76cm, 즉 760mm의 높이를 형성하게 되느냐를 보면 이 수은이 이제 요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 깔려 있는 애들을 누르는 힘이 있죠. 이 누르는 힘이 대기압이고요. 좌우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대기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은이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더 크게 되면 얘네들 이 수은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이 수은이 누르는 힘이 더 크게 되면
이 밑으로 요 높이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근데 얘가 760mm에서 멈췄다라는 것은 이 760mm일 때 대기압과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수은 기둥 실험은요, 이 수은 기둥을 똑바로 세웠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은 기둥을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삐스듬하게 세웠을 때도 역시 똑같이 수은이 내려가서 이 채워져 있는 높이가 항상 760mm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을 이어서 보면요. 이를 통해 대기압은 760mm의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압력을 우리는 1atm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 공식이 있죠. 1atm은 760mm Hg.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1atm이라는 게 대기압 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760mm, mm는 아까 높이였죠. 그럼 이 뒤에 있는 hg는 무엇이냐? 수은의 원소기호가 hg였다는 걸 다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atm에서 760mm hg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기압이 0.5 기압이다 라고 하면 이때의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당연히 반절인 380mm hg가 되겠죠. 비례 관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과서 옆쪽을 보면 압력의 단위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기압으로 주로 쓰이는 atm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그 수은 기둥의 높이가 있고요. 이런 파스칼, 헥토파스칼 이런 단위들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 1단원에서 계산을 하게 될 때는요. 1단원에서 기체의 특성 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atm으로 변환을 해서 씁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스칼이나 수은 기둥의 높이로 압력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 단위를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무슨 단위로 돌아오느냐? 기압 atm 단위로 돌아옵니다. 뒤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쯤에서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주사기 끝을 막은 후 피스톤을 밀면 주사기 속의 기체 부피가 줄어들고 피스톤에서 손을 떼면 기체 부피가 다시 늘어난다. 이처럼 기체는 고체나 액체와 달리 압력에 의해 쉽게 부피가 변하는데 그럼 어떠한 정량적인 관계가 있을까? 어떤 수치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서 얘기한 거 보면 우리가 피스톤이라는 건 주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사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공기가 차 있다고 보고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고 여기 공기가 차 있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끝을 막고요. 얘를 이렇게 힘을 가해서 누릅니다. 그럼 이 피스톤이 어떻게 되느냐? 피스톤이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얘네들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힘을 가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반면에 이 힘을 나중에 다시 제거를 합니다.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피스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힘에 의해서 힘이라는 것, 압력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마저 보면 부피의 단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피의 단위는 무조건 리터로 얘기할 거예요.
아까 그 대기업의 단위는 무조건 1ATM으로 ATM 단위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부피의 단위는 이제부터 리터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밑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페이지를 볼게요. 옆 페이지를 보면 이 보일이라는 사람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압력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보일 법칙부터 생각이 났었어야 됐는데 생각이 났었을까 모르겠어요. 네, 하나씩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보일은 한쪽 끝에 막힌 J자 모양의 유리관과 수은을 사용하여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유리관의 열린 쪽에 수은을 넣어 압력을 증가시키면 막힌 쪽에 갇혀있던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때 압력이 2배로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로, 압력이 3배로 증가하면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실험을 같이 보죠. 네, 여기 보시면 보일의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수은을 여기 넣어놨고요. 그죠? 수은을 넣어놔서 여기 이 선과 여기 수은의 이 높이가 양쪽이 같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건 이 대기압과 이 수은 기둥이 이렇게 좌우로 미는 힘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압이 여전히 있고요. 여기 한쪽 끝 막혀 있는 거 보시고 여기에다가 수은 기둥을 더 넣었어요. 얼만큼 더 넣었느냐? 꼭 1기압에 해당하는 만큼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수은이 차지하는 그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추가로 넣어준 1기압이 되니까 총 2ATM에 대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2배로 증가했어요. 2배로 증가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4V에서 2V로 반절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마저 같이 읽어보면 이처럼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부피 V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비례상수를 둡니다. 얘는요, 그냥 비례상수, 네, 여기 써있네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V는 P분의 K 비례상수를 둬서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도 봐야 합니다. 어떨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이 단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PV는 K라는 식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그림을 보면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림을 보면 초기 압력이 없을 때, 압력이 1일 때 그때의 부피 얘네들이 점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밑에 자료 읽기를 같이 볼게요. 그림 1-3에서 압력이 1기압, 2기압, 4기압일 때 압력 곱하기 부피를 각각 계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압력이 1기압일 때를 보면 1기압일 때 그때의 부피, 네, 여기죠. 4V, 그죠? 그래서 1ATM 곱하기 4V가 되는 거고요. 2기압일 때 보면 2일 때 그때의 부피 2V이기 때문에 2ATM 곱하기 2V. 그 다음에 4기압일 때를 보면 4기압일 때 그때의 부피 V. 그럼 이 값들이 다 어떻게 나오느냐? 전부 다 4. 그죠? 그 다음에 뒤에 ATM 하고 부피의 단위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밑에 이제 얘기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경우 압력이 P1, 기체의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압력이 P2일 때 기체의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 네,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는 제가 온도라는 그 고정값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정값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기체의 양과 온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체의 양의 단위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몰이라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요. 기체의 개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P1일 때의 부피 그리고 압력이 P2일 때 기체의 부피의 그 곱은 어떻다? 같다.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요. 아까 위에서 뭐가 있었어요? PV는 K라는 일정한 값이 있었습니다. 요게 상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압력과 부피의 곱은 같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아래첨자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첨자 1이라든가 2라는 건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상태에서의 압력과 부피, 두 번째 상태에서의 압력과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해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세 번째 압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의 부피 그렇게 가다가 100번째 압력이 나타날 때 100번째의 부피가 있다. 얘네들도 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00ml인 산소기체의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50ml로 줄었다. 이때 산소기체의 압력은 얼마인가? 네, 이런 문제를 보면 조건과 주어진 것들, 무엇을 가지고 뭘 계산을 해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보면요. 20도씨라고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 일정하고 그때 1기압에서의 부피 주어졌습니다. 압력과 부피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일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반절이 되었죠. 그럼 그때 그 압력은 얼마가 되었을까? 네, 우리가 문제만 봐도 이게 2배의 압력이 주어졌다라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PV는 항상 일정합니다. 어떨 때? 일정 온도 T라고 쓰죠. 그 다음에 몰수 N일 때 PV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대입을 해서 보면 결국에 P1, V1 첫 번째 상태와 P2, V2 두 번째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면 초기 상태의 압력이 1atm이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부피가 100ml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압력은 모르니까 X라고 두죠. 그때의 부피가 50ml였습니다.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밑에 달까요? 따라서 X는 몇 기압이 되어야 된다? 2기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수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ATM하고 리터 단위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날 수도 있는데 얘 똑같이 0.1리터 여기 0.05리터로 두고서 풀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얘네는 지금 간단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바로 값이 도출되겠죠.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과 무슨 관계예요? 네,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네, 이제 화학을 하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보일 법칙이라고 하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2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리터인 질소 기체가 있습니다.
이 질소 기체의 부피가 5리터로 점핑하려면 압력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다시 하나씩 봅니다. 조건이 무엇이 있냐? 조건에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질소 기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질소 기체의 몰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PV는 일정하다. 어떨 때 일정? 온도와 몰수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두 번째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곱과 같다. 그럼 첫 번째 상태에서 압력은 여기 1기압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atm, 그때의 부피 1리터는 나중에 압력 모르죠? P2와 부피 5리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태의 압력은 얘는 이항하면 5분의 1 atm이 나오게 됩니다. 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기압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0.2 atm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석으로 단계적으로 푼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이 정도의 관계는 금방금방 그 비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기체 압력 그리고 기체 압력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기체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